오늘은 백신 여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 여권 몇 달 전서부터 이 얘기가 나오다가 4월 1일자로 우리 국무총리께서 우리도 그 백신 여권과 비슷한 앱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이제 개발 중입니다. 개발해서 이달 그러니까 4월에 시행하겠다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 먼저 이제 백신 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여권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어요. 여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여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 라는 관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신 여권, Vaccination Passport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 여권 하지만 여권은 아닙니다. 여권은 그러니까 무슨 요즘 전자 여권을 쓰니까 거기다가 백신 접종하고 관련된 정보를 거기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 앱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백신 여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형식으로 하죠.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백신 접종 증명서라 그랬죠.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당신이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그 certificate, 영어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 다녀라. 그러니까 이제 종이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QR 코드가 뭐 등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모바일 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EU, 유럽 연합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거 적극적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관광업이 국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막혀버렸으니까 해외여행을 좀 트는 방법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이걸 들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든지 중국이 여기에 또 나서서 선두예요, 선두. 그래서 중국은 공식으로 여기 또 이제 오타가 났는데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다 좋습니다. 국제 여행. 자기네가 만들면서 왜 국제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것도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 또는 EU는 6월 15일서부터 그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백신 여권, 즉 헬스 패스라는 걸 해서 이걸 도입할 예정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의무화하진 않겠다 하는데, 이건 토를 다는 거고요. 이게 되면은 이걸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린 패스라 그러죠. 우리가 백신 여권이라고 부르는 게 그 사람들은 그린 패스인데, 이스라엘은 벌써 1차 접종이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접종이 시작이 된데 1차 접종 맞은 사람들한테는 이 그린 패스를 줘서 이 사람들은 체육관, 호텔, 극장, 레스토랑 출입이 가능해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못 다니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한 그린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입국을 허용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관광 사업으로 아닌 말로 먹고 사는 나라들, 이 그리스가 대표적이겠죠. 이탈리아 이런 데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적극 검토 중이에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4월 1일부로 국무총리가 이달 중으로 그 접종을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통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일이 그린 패스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가짜 그린 패스, 그러니까 가짜 백신 여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팔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뭐 범죄인들은 무슨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린 패스를 못 받은 사람이 어떤 그
차별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뭐 체육관에 가고 호텔 가고 다 하는데 나는 왜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신 여건이 나오니까 그 언론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호들갑을 떱니다. 뭐냐? 이스라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 그린 패스 또는 백신 여건 때문에. 저는 이 평에 대해선 약간 반신반의해요. 경제 살아나는 게 그린 패스 하나 때문에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는 지금처럼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이 그린 패스 하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블룸버그, 블룸버그 통신, 이 오너 또는 설립자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뉴욕 시장도 지냈고, 이 사람은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한다면 이게 도입되면 일상생활의 조속한 복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중보건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은 메이저 언론들이죠. 백신 여권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불평등하다는 거죠. 왜 불평등하냐? 백신 접종이 지금 백신 약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도 않고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덜컥 도입해 보면은 일종의 이제 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반대하고 같은 이유로 일부 국가도 반대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하여튼 프랑스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린 반대한다고. 아직은 아니다.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불평등이 나오고 차별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짜 그린 패스가 나왔듯이 못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임산부 같은 분은 좀 꺼려지죠. 예,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아이한테 무슨 그 태아한테 무슨 악영향을 미칠까 꺼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순서를 보면 이제 의료인, 뭐 군인, 뭐 노약자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후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선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못 가지고 있단 말이죠. 돌아다니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불평등이죠. 예. 그리고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다행히 우리 뭐 감염률도 낮지만 일반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가가 이거 없으면 입국을 못한다 하면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뭔가 하면은 백신 그 여권 안에 정보 뭐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이 백신 접종 이력, 핵산 검사 결과, 항체 검사 결과, 백신 제조 업체 어느 거냐,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냐 아니면 모더나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종류, 접종 날짜 이거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 항목이 얼마나 늘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하는 거를 한번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나오죠.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주소, 그러니까 거주지 나오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내 엄지손가락 지문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습니다. 딱 5개 항목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이런 그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된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 5개 항목 가지고도 주민 또는 국민을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 백신 여권 또는 무슨 뭐 그 접종 확인 앱 거기에 무슨 정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려면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벌써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식으로 표준화 하느냐. 그래서 그 위조 또는 가짜가 못 나오게 비트코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와, 백신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확인하려고 이제 비트코인 방식까지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회 접종만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즉 백신의 신뢰성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2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변이가 발생하면은 지금 나온 백신이 무효화되고 또는 불능화되면 또 새로운 백신 또 맞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계속 정보 항목이 늘어나고 그걸 좋은 말로 말하면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백신 접종을 하면 그 유효 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겁니다. 그럼 6개월 지나면 어떡합니까?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신의 효능이 어떠냐, 효과가 어떠냐, 그걸 알려면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연령대별로 또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성차별로 무슨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게 확인된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그 데이터,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지금 물론 코로나 감염이 무섭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지만 그 백신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당신은 입국 못한다, 입국한다, 또 당신은 뭐 레스토랑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6개월입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신 종류도요 무지하게 많아요. 파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자 있죠, 모더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얀센 있죠, 중국에서 시노팜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백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개발 중이고. 아, 그러면 영국선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백신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겁니다. 이제 특히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면 백신이 계속 생겨요. 그럼 무슨 일이 예상이 되냐면 어느 나라 어느 제품은 효능이 없어. 우리 백신 여권 가지고 있어도 그거 맞았으면 우리 인정 안 해줄래.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겠죠. 중국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시노팜 백신 자기는 인정하겠다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기분 나빠가지고 파이자 거 우리 인정 못해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이 올 수가 있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떻게 되느냐? 최후 뭐 몇 개만 남겠죠. 그래서 승자가 독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 개 맞아야 돼요. 네.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은 뭐 러시아 백신 인정 안 해줘. 러시아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러시아 백신 안 맞으면 우리 인정 안 해줘. 이런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전에 제가 영상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코로나가 그거를 접종했다라는 증명서 또는 지금 말하는 여권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진짜 심각한 병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질병하고 관련된 백신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핵도 위험합니다. 한국은 결핵 환자 많다며. 너희 결핵 여권 결핵 뭐 그건 뭐 백신이라 그럴까? 그거 가지고 와. 한국 사람은. 그것뿐입니까? 에이즈도 무섭잖아요. 에이즈. 그것뿐이에요. 겨울 되면 독감 무서워. 독감. 예. 그러다가 무슨 뭐 성병이 창궐한다. 뭐 성병 백신 여권 만들어.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주민의 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 백신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별별 나의 건강 또는 질병하고 관련된 정보 항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가려면 뭐 관광이야 안 가면 되지만은 비즈니스로 꼭 가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신을 다 접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냐 이겁니다. 조금 그런 면에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거는 우리의 이 활동 반경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겁니다. 꼭 뭐 질병하고 관련된 백신만 나오겠어요? 백신 여건만 나오겠어요? 별별 여건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도입이 되면은 계속 이런 유사한 여건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들 경제 살리는 거는 이 방법 백신 여건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첫째로. 두 번째는 집단 면역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미국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들끼리 만났을 적에는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눠도 된다, 만나도 된다. 그렇게 지금 권고를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발생했다. 그게 확인이 되면은 백신을 맞았던 안 맞았던 마스크 벗어도 된다. 개인 방역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 안 됐는데 백신 맞았다고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 벗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 변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미국의 CDC인가요? 그 질병관리본부가 좀 그거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집단 면역이 발생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 아직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화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 뭐 러시아 백신 많이 있는데, 뭐 시노팜하고 러시아 백신은 우리가 이제 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뭐 혈액을 응고시킨다 해도 떨어지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겠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나와서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제 접종을 해보니까 효과가 제일 좋더라,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파이저건 모더나건 아스트라제네카든 얀센 거든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라 이겁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한 사람은 뭐 벗고 만나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백신 맞았으면은 그걸 여건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도 된다. 그것도 위험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문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감염을 줄이는 방법, 뭐 집회를 못하게 하죠. 4명까지만 모이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큰 감염 장소는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아침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거리 두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할 만한 걸 피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행정 관료주의적인 발상,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인 관료주의죠.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백신 여건을 도입하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좀 기다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덜컥 지금 도입하면요, 별별 백신 여건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